시간이 돼서 오늘 MLB 그룹 논문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연구실에 석사과정 진행 중이신 이성재 학생께서 발표를 진행을 해주실 거고, 발표하실 논문은 Transfusion Predict the Next Token and Diffuse Images with One Multimodal Model 논문이고요. 메타에서 2024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메타에서 지난 8월 공개한 새로운 멀티모달 모델인 트랜스퓨전입니다. 먼저 멀티모달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모달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이해하고 출력할 수 있는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이 다양한 데이터의 범주에는 텍스트와 코드와 같은 디스크리트한 엘리멘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오디오, 그리고 비디오와 같은 컨티뉴스한 엘리멘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사진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입력으로 어떤 식물의 이미지와 이 식물에게 물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텍스트의 형태의 입력을 모델에게 제공해 줬다고 가정을 했을 때 모델은 이 두 개의 모달리티로 이루어져 있는 입력을 이해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출력으로 어떤 바운딩 박스가 그려져 있는 이미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면 된다라는 내용을 담은 오디오를 출력으로 현재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랭귀지 모델은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 방식으로 학습이 되어서 디스크리트한 모달리티에서 좋은 성능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GPT 계열의 모델과 라마 계열의 모델이 있습니다. 반면 이미지 생성이나 비디오 생성과 같은 컨티뉴스한 모달리티에서는 디퓨전 모델들이 현재 소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양한 연구들이 이 두 개의 접근법들을 융합하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멀티모달 모델들은 모달리티에 특화된 인코더 또는 디코더 구조를 활용해서 다양한 모달리티를 병합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구글에서 발표한 VLM 모델인 플라밍고의 경우 랭귀지 모델 블록으로 프리트레인드 된 트랜스포머 모델을 비전 인코더로 프리트레인드 된 NF 레즈넷이라는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두 개를 혼합해서 하나의 모델로 사용할 경우에는 모두 다 프로즌 되어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오른쪽 사진에 있는 라바 같은 경우에도 랭귀지 모델로 프리트레인드 된 비쿠나 모델을 비전 인코더로 프리트레인드 된 클립 인코더를 사용하는데 이 경우에도 두 인코더는 프로즈된 상태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접근법에 이런 접근법은 각각의 모달리티에 특화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독립적으로 프리트레인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두 개의 이 모달리티를 융합하는 과정에서는 최적의 성능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다양한 형태의 모달리티를 엔드 투엔드 방식으로 학습하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2024년 5월 메타에서 발표한 카멜레온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얼리 퓨전 방식을 통해서 모든 모달리티가 처음부터 공통된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로 프로젝션이 되고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특히 이 모델의 경우에는 이미지를 디스크리트한 토큰 퀀타이즈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토큰과 텍스트 토큰 모두 동일한 트랜스포머 구조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했고, 이를 통해서 이미지 인코더나
별도의 텍스트 인코더가 필요 없이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트랜스퓨전 모델 역시 이러한 얼리 퓨전 멀티모델 모델의 계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한 문장으로 이 모델을 설명을 하자면 싱글 멀티모델 모델인데 랭귀지 모델링 로스와 디퓨전 두 개의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트레이닝이 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디스크리트한 모달리티의 경우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넥스트 토큰을 프리딕션하는 LM 로스가 현재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 토큰에 대해서는 이 LM 로스로 트레이닝이 진행이 되게 되고 이미지와 같은 컨티뉴어스한 모달리티의 경우에는 앞선 카멜레온 모델과 다르게 디퓨전 로스를 통해서 트레이닝이 되게 됩니다. 앞에 소개드렸던 카멜레온 모델의 경우 이미지를 디스크리트한 토큰으로 처리를 해서 LM 로스를 통해서 트레이닝 옵티마이즈가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로스 펑션을 통해서 트레이닝이 된 모델이 어떻게 인퍼런스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LM 모드와 디퓨전 모드로 서로 스위칭이 되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LM 모드에서는 일반적인 랭귀지 모델과 동일하게 예측된 디스트리뷰션에서 토큰 바이 토큰 샘플링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BOI 토큰, 이제 이미지가 시작된다는 걸 알려준 토큰이 샘플링이 되게 되면 모델은 디퓨전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트랜스퓨전 모델에서는 이 디퓨전 로스로 DDPM 로스를 사용을 해서 각 타임 스텝 t에 해당하는 노이즈를 예측을 한 다음 그 xt-1에 해당되는 패치를 생성하고 이 모든 디퓨전 과정이 끝나게 되면 엔드 토큰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LM 모드로 동작을 하게 돼서 나머지에 해당되는 문장을 완성하는 구조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트랜스퓨전 모델에 대한 설명이고 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풋으로 들어가는 데이터의 표현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각의 텍스트 스트링은 이제 일련의 디스크리트한 토큰으로 토크나이즈가 진행이 돼서 입력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각각의 텍스트 토큰은 하나의 인테저로 표현이 됩니다. 반면 각각의 이미지는 VA 모델을 통해서 레이턴트 패치로 인코딩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각각의 패치는 이제 컨티뉴어스한 벡터로 표현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BOI 마커와 EOI 마커의 경우 각각의 이미지가 시작되고 끝나는 것을 알려주는 토큰으로서 텍스트와 이미지가 섞여 있는 모달리티 내에서 이미지가 어느 부분에 포함이 돼야 되는지 이 두 모달리티를 구별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모델 아키텍처 부분입니다. 트랜스퓨전 모델에서는 싱글 트랜스포머 모델을 채택을 했는데 트랜스포머 구조가 처음 발표된 어텐션 이즈 올 유 니드 모델에서 약간의 변형이 이뤄진 라마 계열의 트랜스포머 모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그림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고 기존 트랜스포머 모델에 비해서 있는 차이점으로는 로터리 포지셔널 인베딩 부분과 인코딩 부분과 스위시 GLU 로스 펑션을 사용한다,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 모델은 D차원의 벡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출력으로 비슷한 크기의 벡터를 내뱉게 됩니다. 앞에서 그 텍스트 토큰 하나가 하나의 정수로 표현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정수 부분을 트랜스포머에 입력을 넣기 위해서는 벡터로 변환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를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에서는 임베딩 매트릭스를 사용을 했고, K by K 크기의 패치로 자른 이미지의 경우에는 하나의 벡터로 압축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총 두 가지 모델을 사용을 해서 비교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주황색에 해당하는 리니어 모델, 간단한 리니어 모델과 초록색에 해당하는 유닛 블록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트랜스퓨전 어텐션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랭귀지 모델의 경우 커절 셀프 어텐션을 사용을 해서 미래 토큰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지 않도록 마스킹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반면 이 트랜스퓨전 모델에서는 모든 엘리멘트에 대해서 처음에 커절 어텐션을 적용을 한 다음 각각의 이미지 엘리멘트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바이 다이렉셔널 어텐션을 추가로 적용을 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면 초록색에 해당되는 어텐션 마스크가 일반적인 커절 어텐션 마스크에 비해서 확장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일한 이미지 내에 있는 여러 다른 패치들을 같이 볼 수 있는 효과를 보도록 적용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실험 벤치마크와 실험 결과들을 통해서 이 모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퓨전 모델에서는 총 세 가지 벤치마크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텍스트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태스크,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태스크, 그리고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태스크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텍스트 투 텍스트 태스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키피디아와 C4 코퍼스 벤치마크의 경우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다큐멘트들을 정제한 텍스트 데이터셋입니다. 이 두 데이터셋에서는 Perplexity라는 매트릭스로 평가하게 됩니다. Perplexity는 문장이 생성될 확률의 역수를 단어의 수로 정규화한 값으로 이 언어 모델이 이 특정 시점에 평균적으로 몇 개의 선택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이 perplexity 지표가 낮을수록 좋은 언어 모델이라고 보통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마2 evaluation suite라고 하는 벤치마크에서는 accuracy 매트릭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안에는 총 6가지의 데이터셋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지선다 또는 바이너리 초이스 퀘션을 통해서 이 언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커먼 센스 리즈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미지 관련된 태스크입니다.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태스크에서는 MS 코코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사이다라고 하는 매트릭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사이다 매트릭은 모델이 이미지 캡션을 얼마나 잘 생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매트릭으로서 하나의 이미지와 그 이미지에 대응하는 여러 개의 레퍼런스 캡션이 주어질 때에 모델이 캡션을 생성해서 생성한 캡션과 여러 개의 레퍼런스 캡션들 간의 코사인 시뮬레이티를 측정한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태스크에서는 MS 코코 벤치마크와 젠 이발이라는 벤치마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MS 코코 벤치마크에서 사용한 매트릭은 두 가지 매트릭이 있는데 먼저 얼마나 이미지를 잘 생성했는지를 측정하는 FID 스코어와 생성한 이미지가 텍스트와 얼마나 잘 얼라인이 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클립 스코어로 측정을 했습니다. 젠 이발 매트릭은 이 모델이 주어진 텍스트 프롬프트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미지를 생성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어떻게 스코어가 측정이 되는지
한 가지 예시를 그림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록색 부분에 해당되는 텍스트 프롬프트가 주어져 있을 때 이 텍스트 이미지 생성 모델이 이미지를 생성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이 수행이 되어서 생성된 이미지 내에서 각각의 오브젝트들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발견된 오브젝트들이 그 텍스트 프롬프트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먼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컬러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색깔을 각 바운딩 박스 내에 있는 오브젝트의 색깔을 얻어내게 되고 그 텍스트 프롬프트에서 요구하는 색깔과 정확하게 얼라인 되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다 충족시켰을 때 정확하게 생성된 이미지라고 해서 correct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하나라도 틀렸을 경우 incorrect라는 값을 통해서 최종 스코어를 매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벤치마크로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모두 생성할 수 있는 싱글 믹스드 모달 모델인 카멜레온을 비교 모델로 실험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실험 그래프는 각각의 모델의 크기를 스케일업을 했을 때 각 벤치마크별 매트릭의 변화 정도를 나타낸 결과로 X축은 플롭스를, 오른쪽 Y축은 매트릭을 나타냅니다. 맨 첫 줄에 있는 세 개의 벤치마크와 그에 대응하는 매트릭의 경우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모델입니다. 이 세 개의 벤치마크에서 트랜스퓨전 모델이 모두 카멜레온보다 좋은 성능을 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이미지 관련 태스크에서 FID 매트릭의 경우 그 격차가 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세 가지 벤치마크와 매트릭의 경우 스코어가 높을수록 좋은 모델입니다. 이 경우 역시 이 경우 역시 트랜스퓨전 모델이 카멜레온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논문에서는 parity flop ratio라는 수치를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이 지표는 트랜스퓨전 모델과 카멜레온 모델이 동일한 퍼포먼스를 달성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플롭스가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컴퓨테이셔널 이피션시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모든 벤치마크에서 트랜스퓨전 모델이 카멜레온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트랜스퓨전이 34배나 더 적은 컴퓨테이셔널 리소스를 가지고 카멜레온의 FID 스코어를 따라잡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 개의 모델 모두 이미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차이점이 있지만 텍스트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모델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트랜스퓨전 모델이 텍스트 온리 벤치마크에서 더 좋은 성능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의 저자들이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결과는 이제 믹스드 모달리티 트레이닝이 텍스트 퍼포먼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나타내는 실험 결과입니다. 두 개의 모델 모두 라마2 모델에서 사용한 트랜스포머 모델을 기본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라마2는 텍스트만 처리하는 반면 두 모델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모두 처리하다 보니 이미지를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텍스트 퍼포먼스가 약간 떨어지게 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카멜레온 모델의 경우 이미지 토큰을 LMU스로 트레이닝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디퓨전으로 이미지를 학습한 트랜스퓨전에 비해서 훨씬 더 텍스트 퍼포먼스 부분에서 큰 성능 하락이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컨티니어스한 모달리티를 처리할 때에는 일반적인 LM 로스보다 어떤 컨티니어스한 모달리티에 특화된 디퓨전 로스 등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미지간 바이 다이렉셔널 어텐션을 적용했을 때의 영향 부분입니다. 리니어한 인코더 디코더 구조와 유닛 인코더 디코더 두 가지 경우에서 모두 일반적인 커저 어텐션을 적용했을 때보다 이미지 부분에 추가적인 어텐션을 적용했을 때 성능 향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리니어 모델의 경우 FID 스코어가 61.3에서 20.3으로 크게 좋아졌음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미지와 같은 컨티니어스한 모달리티 부분에서는 이런 바이 다이렉셔널 어텐션 구조가 큰 효과를 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패치 사이즈의 영향입니다. 네 번째 칼럼에 해당하는 패치 슬래시 이미지는 하나의 이미지를 몇 개의 패치로 나타내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먼저 이 빨간색 부분의 바운디 박스를 보면 256, 64, 16으로 하나의 이미지를 점점점 더 적은 수의 패치로 나타냈을 때 당연하게도 리니어 인코딩의 경우에는 이미지 관련된 매트릭이 크게 몇 빠지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유닛 인코딩 구조를 적용을 했을 때에는 오히려 더 큰 크기의 패치를 적용을 했을 때 성능적인 이미지의 성능적인 면에서 더 좋아짐을 파란색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영향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추가적인 실험을 제시를 하게 했습니다. 이 유닛 구조가 과연 어떤 유닛 구조가 가지고 있는 인덕티브 바이어스에 의한 좋은 영향 때문에 성능이 향상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모델 파라미터가 늘어나서 좋아진 것인지에 대한 원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인데요. 먼저 모델의 파라미터 수를 0.16b부터 7b까지 늘려보면서 모델의 스케일업을 진행을 합니다. 세 번째 칼럼에 해당되는 파라미터는 각각의 이미지를 인코딩하고 디코딩하는 구조가 전체 파라미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 표를 통해서 7B 리니어 모델에서 달성한 FID 스코어보다 더 적은 수의 0.76B나 1.4B의 유닛 구조가 훨씬 더 적은 수의 모델 파라미터를 가지고도 충분히 같은 동등한 수준의 이미지 벤치마크의 성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단순히 모델 파라미터가 늘어나서 성능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어떤 유닛 구조가 가지고 있는 인덕티브 바이어스에 의해서 성능 향상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미지 제너레이션 퍼포먼스 부분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트랜스퓨전 모델이 어떤 달리2 모델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XL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이미지 벤치마크에서 성능을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2024년에 나온 이미지 생성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밀리지 않은 성능을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 스테이블 디퓨전 3의 경우에는 젠 이발 매트릭스 스코어가 조금 더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문의 저자들이 스테이블 디퓨전 3의 경우에는 입력으로 들어온 텍스트 프롬프트를 내부적으로 백 트랜슬레이션을 통해서 더 풍부한 신테틱한 캡션 데이터로 불려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내부적인 전처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젠 이발 퍼포먼스에서 성능 향상을 이끌어냈다고 소개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실험 부분을 옹호를 하고 있고, 이 전체적인 결과를 종합을 해봤을 때 트랜스퓨전 모델은 이미지 제너레이션만 할 수 있는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밀리지 않는 이미지, 하이 퀄리티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고, 또한 뿐만 아니라 텍스트 생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논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종적인 발표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랜스퓨전 모델은 다양한 디스크리트하고 컨티니어스한 모달리티를 융합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멀티모달 AI 모델들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는 방법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크게 네 가지의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고품질의 이미지를 생성을 하면서 동시에 텍스트를 제너레이션하는 케이퍼빌리티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랭귀지 모델링 로스와 디퓨전 로스를 하나의 모델 내에서 융합해서 사용했다는 점. 세 번째는 글로벌한 커절 어텐션 부분에 추가적으로 이미지와 같은 컨티니어스한 모달리티의 바이 다이렉셔널 메커니즘을 적용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미지를 인코딩하고 디코딩하는 과정에서 유닛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훨씬 더 적은 수로의 패치로 이미지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성능 향상을 이끌어냈다는 네 가지의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되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손 들기 해주시면은 제가 질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렇게 좀 페이지가 10페이지가 많아가지고 어떤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긴 한데 컨티뉴어스한 밸류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혹시 어느 페이지인지 아실까요? 네, 여기서 혹시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까 리설트 10페이지 쪽 리설트에 컨티뉴어스한 밸류를 쓰는 게 왜 좋은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뭘 쓰면은 컨티뉴어스한 밸류에 더 좋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어딘지 잘 못 찾겠어가지고 음, 이미지 제너레이션 퍼포먼스 쪽에서 다른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존에 2024년에 나온 게 성능이 더 스테이블 디퓨전 3 같은 경우는 더 좋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좀 잘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스테이블 디퓨전 3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벤치마크 지표는 젠 이발 스코어밖에 없습니다. 이 스코어의 경우 스테이블 디퓨전 3의 경우에는 0.68을 기록한 반면 트랜스퓨전 모델은 0.63을 기록해서 약간의 0.05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음,
논문의 저자들이 옹호를 할 때에는 이 젠 이발 매트릭 자체가 그 전체적인 프롬프트를 얼마나 잘 따르게 이미지가 생성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인데 스테이블 디퓨전 3의 경우에는 주어진 텍스트 프롬프트를 내부적으로 백 트랜슬레이션을 통해서 더 풍부한 형태의 신테틱한 캡션 데이터로 변환을 하고 이 변환된 데이터로 이미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 젠 이발 스코어에서 약간의 퍼포먼스 향상이 있었고 트랜스퓨전 모델은 단순히 그냥 주어진 텍스트 프롬프트만 사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오는 좀 성능적인 차이가 크게 염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성능 차이가 남에도 스테이블 디퓨전이랑은 다르게 뭐 텍스트를 생성하는 그런 특성들도 보존한 상태에서 뭐 어느 정도 유사한 성능을 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트랜스퓨전 모델은 우선 어떤 완성된 하나의 모델이라기보다 어떻게 앞으로 이런 믹스드 모달리티를 학습을 해야 되는지를 소개하는 하나의 논문으로서 뭐 내부적인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논문에서 앞으로 이후 논문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어떤 성능적인 향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조금 그러니까 메인 컨트리뷰션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미지의 생성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왜 텍스트 생성도 유지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디퓨전 뭐 같은 경우에는 뭐 크로스 모델, 그러니까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충분히 뭐 멀티 모달 간의 얼라인을 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적인 관점에서 멀티모달로 학습하는, 그러니까 지금 방식대로 트랜스퓨전에서 제시한 방식대로 학습하는 게 뭔가 이점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왜 텍스트 생성하는 걸 굳이 유지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 트랜스퓨전 모델은 멀티모달 제너레이티브 모델로 입력이 다양한 형태의 모달리티뿐만 아니라 출력도 다양한 형태의 모달리티를 출력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3의 경우에는 입력으로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잘 얼라인을 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출력물은 이미지라는 하나의 모달리티가 나오는 반면 트랜스퓨전의 경우 멀티모달 형태의 레스폰스를 내뱉게 되는데 텍스트가 나오고 그 중간에 그 텍스트와 관련 있는 이미지가 나오고 그리고 그 이미지를 뭐 설명하는 추가적인 텍스트가 나오는 이러한 믹스드 형태의 모달리티의 출력이 나온다는 차이점이 있어서 이미지의 생성 능력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생성하는 능력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스크 관점에서 좀 더 다른 태스크를 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이미지 퀄리티를 생성하면서 그 이미지를 뭔가 설명하는 텍스트도 같이 만들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질문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 멀티모달 모델에서 텍스트 인코더랑 이미지 인코더를 각각 따로 썼을 때 어떤 정보를 인테그레이트 하는데 리미테이션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합치는 거에 의의를 두고 그 좀 인테그레이트 된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좀 더 둘 간의 더 연관된 정보를 아웃풋을 한다라는 걸로 이전에 이해를 했는데 뭔가
뭔가 원진님께서 질문해 주신 맥락이랑 좀 비슷한 거일 수 있는데, 왜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랑 그 이미지랑 텍스트를 동시에 생성하는 거에 이 논문에서 제시한 이 아키텍처가 좀 장점이 있는지, 어,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뭔가 이 이미지랑 텍스트를 같이 생성할 때 이런 식의 아키텍처로 생성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좀 더 텍스트에 연관 있는 이미지를 생성한다거나 그런 장점이 있는 건가요? 네. 어,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텍스트와 조금 더 연관 있는 이미지가 생성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대부분의 멀티모달 모델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좀 모달리티에 특화된 모델들을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 학습이 되다 보니 두 개의 모델에서 출력하는 레프레젠테이션이 우선 온라인이 잘 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고 이 두 개를 억지로 온라인을 시키는 학습 과정에서도 약간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애초에 처음부터 어, 이런 얼리 퓨전 방식을 통해서 초기부터 두 개의 모달리티를 동일한 shared 된 represent space로 학습을 진행을 하면 조금 더 여러 모달리티의 얼라이먼트를 쉽게 할 수 있고 좀 더 연관된 출력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의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예를 들어 텍스트만 아웃풋하는 모델에서 텍스트만 뽑고 그 텍스트를 예를 들어 이미지 생성하는 모델에 넣어서 생성하는 것보다는 좀 더 동시에 생성을 했을 때 좀 더 온라인 맞는 아웃풋을 낼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놓쳤을 수도 있는데 혹시 그 결과 부분에서 이미지 생성 말고 뭐 에디팅 같은 그런 다른 태스크에 대한 결과도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논문 에블레이션 부분에 보면 이제 이미지 에디팅 부분에 대한 간단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우선 간단한 실험에서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뭐 몇 가지 이미지들 예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벤치마크를 통한 수치는 제공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도 추가 실험을 진행해서 추후 논문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그 태스크는 따로 뭐 파인 튜닝을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 한 건가요? 네, 일반적인 이미지 에디팅 벤치마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했다고 논문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 그 제가 논문을 자세히는 안 봐서 뭐 결과 부분에서 그 에딧된 어, 예시 이미지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건가요? 네, 그 논문 피규어 6 부분을 보게 되면 이 7비 트랜스퓨전 모델, 파인 튜닝된 모델에서 총 4가지 케이스에 대한 이미지 에딧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발표자 분께서는 어떤 이런 다른 태스크, 뭐 여기서 보여준 에디팅 태스크에서도 좀 잘 한다고 느껴지시는지 어떤 그런 생각이 궁금합니다. 우선은 어, 4가지 케이스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만 소개를 했기 때문에 뭐 이 실험 결과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 뭐 체리 피킹은 되지 않았는지를
평가하기는 조금 섣부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케이스의 이미지를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미지 내에서 특정 오브젝트를 지우거나 또는 특정 오브젝트를 다른 물체로 바꾸거나 뭐 화풍을 바꾼다던가 텍스트를 생성해내는 텍스트를 중간에 워터마크처럼 입히는 네 가지 케이스를 모두 다 잘 수행한 것으로 보아서 뭐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인데 제가 이거 놓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플롭을 비교하는 부분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트랜스퓨전이 어, 기존에 있던 다른 방법보다 그러니까 컴퓨테이션 리소스가 더 저렴하다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어, 이제 이 표에서 parity flop ratio 부분을 보면 음, 한 가지 예시로 이제 MS 코코의 FID 스코어가 0.029인데 예를 들어서 카멜레온이 이 성능을 내기 위해서 1이라고 하는 플롭수가 필요했다면 트랜스퓨전은 그 같은 성능을 낼 때 0.029 플롭만 가지고도 같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이제 셈으로 나눠보면 34라는 스코어가 나와서 34배 더 적은 코스트로 동일한 FID 스코어를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몇 개 질문이 더 있는데, 그 트랜스포머가 아까 라마 기반 모델이 쓰였는데, 좀 살짝 뭐 기존 라마랑은 좀 다른 구조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게 다른지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저도 어, 이 라마 기존 논문을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았지만 크게 이 로터리 포지셔널 인코딩이 추가됐고 두 번째로 이 RMS 노멀라이제이션이 추가되었고 마지막으로 이 피드 포워드 부분에서 스위시 GLU라고 하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했다는 크게 세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기존 라마 구조를 그대로 안 쓰고 이렇게 변형된 거를 쓴 이유가 뭔가요? 딱히 언급된 내용이 있는 건가요? 그 라마 구조를 변형한 게 아니라 이 라마가 기존 트랜스포머를 이렇게 변형을 했고 이 트랜스퓨전에서도 라마에서 채택한 이 변형된 트랜스포머 구조를 그대로 사용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라마 구조를 그대로 쓴 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튜닝할 때는 풀 튜닝을 하는 건가요? 논문에서는 from scratch로 처음부터 다 트레이닝을 진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뭐 정확하게 어떻게 트레이닝이 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딱히 나와 있지는 않아서 그 부분은 이후에 코드가 공개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리소스가 얼마나 들었고 이런 것도 아예 언급이 안 나와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 리소스 관련된 부분은 논문에 소개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은 추가로 확인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로스가 그러면은 넥스트 컴프레션이랑 이제 디퓨전 관련된 로스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제가 이런 식으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생성하는 걸 안 해봐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두 가지 로스가 좀 밸런스가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혹시 뭐 밸런스 파라미터는 어떻게 되고 뭐 그 관련된 언급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전체적인 트랜스퓨전 모델에서 사용한 로스는 LM 로스와 DDPM 로스의 웨이티드 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선 논문에서는 이 파라미터 람다를 5로 설정해서 실험을 공통적으로 진행을 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5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설명은 없었고, 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부분은 따로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질 논문에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그 여기 페이지 보면은 그 데이터가 VQA 데이터인 것 같은데 모델을 학습할 때 이런 VQA 데이터로 학습을 하는 건가요? 어, 네, 음, 우선 논문에서 소개하기로는 어떤 VQA 모델을 사용했다기보다 텍스트에서는 이제 라마2에 있는 토커나이저와 라마2 트레이닝할 때 사용한 코퍼스에서 총 ET 토큰 개수가 있는데 그 데이터셋에서 0.5T만큼의 토큰을 샘플링해서 사용을 했고 이미지의 경우 어떤 380 밀리언만큼의 셔터스톡 이미지와 캡션에서 샘플링을 진행을 해서 또 0.5T 토큰만큼을 얻었고 두 개의 비율을 1대1로 샘플링을 해서 학습을 진행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텍스트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할 때는 이미지 안 넣고 텍스트로만 학습한 건가요? 학습을 할 때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모두 다 동시에 넣고 학습을 진행하고, 이벨리에이션을 할 때에는 텍스트 온리 벤치마크에서는 텍스트만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텍스트를 출력하도록 실험이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라마 그 토큰들은 매칭이 되는 이미지가 없을 텐데 그 라마의 데이터를 학습할 때는 이미지가 뭐가 들어간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문에 자세하게 언급은 되어 있지 않은데, 일단 이미지 데이터셋에서 각각의 이미지와 그 이미지에 대응하는 캡션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을 페어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